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꿈과 희망 송강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강호 변호사입니다. 네, 송강호 변호사님. 저희는 뭐 꽤 오랫동안 그죠? 인연을 맺었죠. 얼마나 됐죠? 2005년도부터 이제 지금 이제 13년. 13년? 네, 제가 이제 혁신단장 할 때 그때 네. 처음 같이 그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예, 혁신단장 할 때 그때 기억으로는 강재석 의원실에서 저희하고 같이, 그 다음에는 박근혜 의원실에서 저희하고 같이 미래에 미래 뭐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미래 연구기관 연구소 아니면은 미래 조직을 국가에 만들어 넣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세미나를 많이 하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부르고 그때 지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외국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외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번역하고 요약도 하고 그 시스템을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뭐 어떨까 해서 정부 조직을 완전히 만들어 본 그때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도 그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큰 네.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때이기 때문에 뭐 수사권 문제, 뭐 자치경찰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그 해외 사례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박 대표님한테 우리가 자문이 필요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예. 저는 당시에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는 호주 정부, 영국 정부에서 제가 한 30년 근무를 했는데, 이제는 지금 은퇴하고요. 우리 변호사님도 은퇴하고 변호사 하고 계시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이스라엘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것을 한국에 만들어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2년 내에 10배로 키워주는, 이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닐슨 이노베이트라는 회사는 지금 8년간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2년 내에 10배로 키워주고 28개 회사를 또 이미 스타트업을 선정을 해서 키워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엑셀러레이팅 하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모셨고요. 저는 이제 한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좀 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블록체인 협회도 계시고, 저도 블록체인 협회에 이제 자문위원인데, 글로벌 네트워크 자문위원입니다. 블록체인 AI가 최대의 무상 기술이다. 그것을 이제 대중화하는 이런 역할을 크게 보면은 하는데, 이스라엘 스타트업 팩토리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무슨 정권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등등 하는 건 전부 경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경제. 그렇습니다. 정치 없이 경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경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기업 글로벌 2년에 10배를 키워주는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브로피어스 스칼러십, 펠로십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 블록체인 창업가들을 도와서 여자들도 블록체인 기업에 뛰어들어와야 블록체인이 확산되고 대중화된다. 이렇게 해서 여성 지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우리가 우살라라고 합니다. 우살라. 우살라 커뮤니티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저희가 정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그죠? 버킷리스트처럼 우살라 한번 만들어보자. 커뮤니티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자꾸 미래 이야기 하는데, 과거 이야기 하는데, 과거 적폐 이런 거 말고, 이제 과거 말고 미래 이야기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송강호 꿈과 희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을 제가 조금 소개할게요. 우선은 학력은요,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셨고, 연대행정대학원 졸업하셨고,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도 졸업하셨네. 네네. 그렇게 해서 주요 경력은 보면은 지금 꿈과 희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북고등학교 나왔고요. 서울대를 졸업하여서 26회 사시하고 경찰
하고 시험을 동시에 합격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그게 사실을 하고 경찰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합격하고 경찰에 특채대로 들어간 거죠. 아, 특채로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죠? 그렇죠. 많지는 않죠.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는 예. 그리고 뭐 가장 이제 주요 경력으로는 경찰청의 수사국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국장. 그리고 경북경찰청장, 강원경찰청장도 하셨고 청와대 비서실 근무하셨고 혁신기획단장도 하셨네, 그죠? 뭐 굉장히 많은 이런 그 경찰청에 순직 보상 특례법 제정하는데도 일을 했고 국가매상법 개정도 하셨고 뭐 일 많이 하셨네, 그죠? 그래서 형사사법통합망 구축 이거 하셨구나. 요즘에 지금 뭐 실행이 되고 있는 이런 것도 하셨고 그래서 뭐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래서 경찰 협동조합도 만드셨죠. 그 뭐예요, 경찰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그 경찰 퇴직 경찰들이 지금 150만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 후에 마땅한 이제 직장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국가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 또 오늘 주제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50만 퇴직 경찰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경찰협동조합이고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대세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도 12월 1일 날 우리나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었는데 그때 앞으로 이제 미래는 국가가 소멸하고 협동조합이 국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된다고 예측을 하고 유엔에서 2012년도 당시에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를 하고 네네네. 각 나라에 이제 이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 거를 같이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제 저희들도 경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사업의 모델은 처음에 이제 마사회의 이제 불법 경마가 1년에 적법 경마가 한 7조가 되는데 40조나 됩니다. 불법 경마가. 그래서 그 불법 경마를 우리 퇴직 경찰들이 단속을 할 테니까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그게 제도적인 거나 또 정서적으로 이제 마사회에서 그걸 반대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협동조합의 경찰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경찰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사회 거는 저도 아는데 그죠? 그때 여러 번 그죠? 저도 회의도 참석하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진전이 된 게 있어요? 그 관련 법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사회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좀 두려운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서적으로 반대하는 성향이 지금 강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외국에서는 뭐 외국에 공부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몬드래곤도 초청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외국에서는 이런 협동조합이 거의 몬드래곤은 스위스 아니죠 스페인에서 그죠. 의회도 있고 뭐 정부도 있고 그 교육기관도 있고 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굉장히 큰 그죠. 세계에서 뭐 가장 큰 협동조합이고 자기들끼리 뭐 장관직 비슷하게 높이에 따라서 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대에서 심포지엄 할 때 우리 박 대표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정말 수학리에 끝이 났었죠. 그렇죠. 그때 이본즈 가스티하고 몬드래곤에서 사람들이 몇 명 와가지고 몬드래곤을 설명을 하고 몬드래곤도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잘 해서 이제 다 뭐 협동조합을 매개 살려야 되니까 관광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 스타트업을 키워가지고 키운 만큼 그죠. 자기들이 만약에 엑시트 할 때 얼마만큼
자기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완 예, 설명을 보완 하면, 설명을 하시면 예, 그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이제 7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민주성의 원칙과 그리고 또 개방성의 원칙 그리고 그 경제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는 1인 1표입니다. 아무리 많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한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가와 같은 그런 그 1인 1표라는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게 개방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함부로 리더가 그 액션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사회주의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데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만큼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예를 들어서 51%가 가진 사람이 그 조직을 다 가져가지만 이거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주성 원칙 때문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을 모아서 단점을 배제하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 경제, 사회 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의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될 미래의 것이라고 하나의 새로운 완전히 개혁의 또는 뭐 혁신의 구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조직 구조 이런 시스템인데 그 어젯밤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토큰을 만들었는데 그죠? 저희는 이제 정부의 힘이 줄어들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P2P로 연결을 하면서 중간자들을 없애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신뢰를 주고 확신을 주고 그다음에 검증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디센트럴리즘 그렇죠. 탈중앙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협동조합의 이념이나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이념도 동일하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협동조합이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블록체인 사업을 해서 협동조합 자체도 블록체인화해서 이익을 그죠? 이익을 아주 정확하게 나누고 신뢰하고 투명성 있게 투명하게 나누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가지고 약간의 그죠?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 사업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고심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지금 경찰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이제 마사의 불법 경마 단속이라는 게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민간 조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 조사. 그러니까 그 현직에 있을 때의 어떤 수사라든가 이러한 그 전문성을 나와서 그러한 영향을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사 영역 이 영역을 그러니까 우리 퇴직 경찰들이 맡아서 해주겠다는 게 그건데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민간조사법이 시행도 지금 통과도 되지 않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좀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일반적인 그냥 유통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먼저 시행을 하면서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제도가 완비되면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요. 미래에는 제조업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 날아다니는 뭐 플라잉 카로 갈 것이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스라엘 스타트업 팩토리 한국 지부를 만들어서 지금 대표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다양한 새로운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구현하는 회사를 찾아서 회사들을 인터뷰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인터뷰해서 그 회사를 소개를 하면 이스라엘에서 닐슨에서 우리가 한 이 비디오를 보고 그 회사가 적합한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뭐 제가 정리를 다시 하자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서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 그래서 스타트업 하고요. 여성 독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법무법인 꿈과 희망 대표님하고 경찰협동조합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쭉 의논을 하면서 저희가 정규적으로 이제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우리 송 대표님한테 좀 협력을 구하는 것은 지금 뭐 발이 넓으시니까 그죠? 경찰 조직 쫙 알죠. 검찰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회 경찰청장 하면은 그 지역 전체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꿈과 희망이 지벨리에 있더라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벨리에 있어서 지벨리 그다음에 뭐 경제연합회나 산당공이나 뭐 이런 쪽에 스타트업 팩토리의 식구로 우리가 모셔올 이런 회사들을 조금 그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아무나 선정하면 안 되겠죠. 면접도 하고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서 보내면 이스라엘에서 좋은 회사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 보러 한국에 올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닐슨 이노베이트는요 1년에 1000개 회사가 응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6개 내지 8개 회사만 뽑아요. 그래서 재수생, 서울대 재수생처럼 재수생이 있는 닐슨 이노베이트에서 만든 이런 회사를 우리가 한국에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한국인 스타트업 그죠?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경찰 협동조합이 할 일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벨리는 이제 옛날에 이제 1공단, 2공단, 3공단이라고 해서 구로공단을 통칭하는 게 지금 그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뀌면서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개 건물에 한 10,000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그 70%인 7,000개 업체가 IT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7,000개 업체가 밀집해 있는 곳이 그곳 그러니까 지벨리 공단인데 그곳에 있는 그 IT 업체들이 글로벌화되고 그 기술이 세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한다 그러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분들한테 그런 그 국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또 가시 기술적인 그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산당공이나 뭐 서울시나 또 그 우리 산자부나 뭐 이런 여러 그 관련 그 이제 부처에서 이러한 그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특히 지금 이제 변호사님 특히 수사국장 경력이 있는 경찰청장에 있는 우리 송강호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는 이렇게 해외 기업들하고 뭐 많은 도움을 달라라고 저한테 찾아온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 알려달라, 유엔에 알려달라, 뭐 OECD에 알려달라, 어디에 구글에 알려달라, 애플에 알려달라, 연결해달라 이런 데가 많은데 사기성이 있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펌핑, 덤핑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수사국장님 오래 하셔서 딱 보면 이거 사기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송 대표님을 찾아가서 그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또 7,000개 업계 중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첨단 또 뭐 어떤 기업들이 거기 많아요? 저 AI든가 로봇이라든가 모든 그 IT 관련 업체가 거기 다 있습니다. IoT도 있고 그죠? 산업 네,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있고 블록체인도 이제 좀 네. 있겠죠. 이제 네. 블록체인은 얼마 안 돼서 많지는 않지만 주로 그 블록체인 또 코인 쪽으로 지금 집중이 좀 돼 있는 게 좀 암호화폐 쪽으로 예. 그런 암호화폐보다 이제 산업에 적용하는 이런 일자리 창출을 저희는 좀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ISF라고 합니다. IL 이스라엘입니다. 스타트업 S자하고 팩토리 F하고 해서 ISF 코리아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글로벌화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입니다. 닐슨 그룹을 좀 소개를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보고 나면은 닐슨 해서 여론조사가 딱 나옵니다. 닐슨. 그 계속 보던 그 닐슨 코리아, 닐슨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닐슨은 한 7, 8개 그룹이고 이스라엘은 뭐 가장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닐슨은 이미 뭐 40년, 50년 된 그룹인데 닐슨 이노베이트가 8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닐슨 이노베이트가 이제 일자리 창출해주는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해줘요. 거기 보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지만 니론 랭거 이분이 이스라엘의 아주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스타트업을 키웠고 가장 성공적으로 키웠고 가장 IPO까지 했다. 이런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니론 랭거 하면 다 알아준답니다. 우리나라에 뭐 누구 이렇게 알아주듯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또 이스라엘 사람인데 모바일 브릿지 사장인 ER 오스터 이분은 경북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도 했고요. 저도 있고 지금 우리 법무법인 송강호 대표님 등등 해서 저희가 ISF를 만들었습니다. 닐슨 이노베이트 본부는요 세계 유망 기업이고 지금 현재 28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엑싯 세계 완전히 성공해서 20% 계약이 돼 있었으면 20%를 받고 그죠. 너희들끼리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엑싯을 시켜준 게 3개고 2년에 10배로 키워주는 이런 그 평균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1000개 중에서 6개만 선택을 한다. 이제 재수생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도 AI, 블록체인, IT, 뭐 첨단 기업, IoT, 로봇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10억에서 12억이죠. 1 밀리언 US 달러니까 12억에서 120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IBM, 델 컴퓨터, IBM하고 델이 바로 닐슨 건물 바로 옆에 있답니다. 같이 친구들이랑 IBM, 델 뭐부터 시작해서 구글, MS 전부 유대인 기업들이에요. 페이스북도 유대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기업들하고 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받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We fund great ideas by great people.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이런 그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해준다 이런 거예요. 닐슨 이노베이트는 보면은 뭐 펀딩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손을 그죠 핸즈온해서 상세하게 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들여다봐요. 이 사람들이 18개월을 그 회사를 선택한 회사를 닐슨에 데려다가 모든 자료를 보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야 돼요.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모든 장부 다 들여다보고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 봐서 또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다 바꿔줘요. 글로벌화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이머징 마켓 어디 팔아야 되는가 그죠? 이거 베트남에 팔아야 되는 물건인가 뭐 어디에 팔아야 되는 건가 전문가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 기술 이미 다른 데서 나왔어 이건 안 돼 그러면 여기 플러스 뭘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주고요. 중요한 거는 투자를 받아줍니다. 인베스트먼트 옆집에 IBM에 가서 또 옆집에 델 컴퓨터에 가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다 해주고요. 여기 보면은 CEO가 있지만 니론 랭거가 사실상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인데 일하는 사람이 한 4, 50명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사무실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뭐 찾자는 막 우리 그 창업센터 뭐 이런 것처럼 창업지원센터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회사들이 바로 이미 닐슨 이노베이트가 도와주는 회사예요. 여기 보면 인 프로그램 이 사람들을 지금 2년 동안 도와주는 거죠. 2년 동안 10배로 키워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 보면 엑싯해서 이미 성공해가지고 10배로 키워줘서 그리고 만약에 뭐 IPO를 해줘서 이 사람들은 브레인뷰 이거는 그 가상 현실이에요. 과거를 쓰고 이렇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회사인데 여기는 지금 뭐 30%인지 40% 자기들이 펀딩한 만큼 그죠 몇 배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크로센스라든가 그 다음에 브랜드라든가 이런 회사도 이미 엑싯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엑싯을 시키고 여기 알럼나이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돌봐주고 있고 이제 엑싯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출가시키는 거죠. 너희는 너희끼리 할 수 있어. 이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닐슨에서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여기 지금 한국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 기업들이고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은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오죠. 어디로 오느냐, 이스라엘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이 사람이 바로 리런 랭거고요. 제가 코리아 퓨처 포럼 뉴스원하고 한국 미래 포럼에 5월 20일, 21일 초청을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포즈 잡고 있고, 여기에 이제 브록 피어스하고 후스타일즈라고 여성 블록체인 재단 회장입니다. 이 여자가 머리를 그린으로 물들였죠. 예, 이런 사람들이 뭐를 만드냐면 브록 피어스 펠로십을 만들어서 이제 여성도 없는 이런 블록체인이면서, 그죠? AI 블록체인이면서 여성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장학금을 주자, 이렇게 해서 장학금 주는 건데, 여기에 제가 초청한 사람이 E.R. 어스터, 그 다음에 리런 랭거, 그 다음에 슐로모 코엔, 이 사람들이 세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지금 인텔에 근무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브록 피어스가 있고, 이 사람이 아까 스위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스위치, MIT 미디어 랩 교수, 존 크리핀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E.R. 오스트가 하고 있는 모바일 브릿지라는 이런 그 회사인데, 모바일 브릿지 회사는 버거킹이나 뭐 여기 그죠, 굉장히 큰 회사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상 프로그램을 합니다. 로열티 프로그램. 내가 뭐 사고 나면은 포인트 주고 마일리지 주고 뭐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슐로모 코헨이 여기 보드 멤버죠. 아까 봤죠. 이 사람은 인텔입니다. 인텔의 사장이고요. 네덜란드 사장이고, 아리엘 루기. 이 사람이 블록체인 협회에 진대재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13명을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비행기를 6대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 비행기, 제트 비행기를 저희가 타고 이스라엘까지 갔고, E.R. 오스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죠. 블록체인, 또는 뭐 AI의 스타트업 회사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목적은 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죠? 목적은 한국 기업을 글로벌화 시킨다. 또 2년 내에 10배로 키운다. 이런 거. 한국 내에 이제 2년에서 한 10년 차 된 기업 중에서 글로벌화하는 이런 희망을 하는 이런 기업을 좀 선정을 할 거고요. 포트폴리오 보고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그게 이제 법률 자문,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법률 자문, 그쪽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닐슨에 가지고 있는 법률 회사가 제일 커요. 김현장 같이 굉장히 큰 회사가 있어요. GKN인가 GMK인가 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회사가 또 법률 자문도 해줄 거고, 보통 실사하는데 4주에서 6주 걸려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글로벌화 하고 싶은 기업, 그리고 해외에 이제 뭐 해외에 만약에 미국에 진출한다 그러면 사무실 열어야죠. 사람 고용해야죠. 뭐 변호사 써서 거기 뭐 뭐든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인큐베이팅 안에 속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다 해줘요. 여러 나라에, 특히 실리콘밸리 해주고, 이스라엘에 해주고, 네덜란드에 해주고, 기업을 아주 손쉽게 서너 군데에 글로벌화 시켜줄 거예요. 한순간에. 자, 4주 또 6주 동안 이제 막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닐슨 이노베이트 사에서 18개월을 훈련을 합니다. 훈련해서 거기서 협력하고 뭐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하는데, 한국에는 이 사람들이 실사하러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는 비행기표, 체류비 이런 거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한 개의 기업이 10배로 커지면 일자리도 10배로 늘어나잖아요. 그게 저희의 목적이고, 한국에서 지금 뭐 100원어치 팔다가, 그죠? 그거 글로벌 해가지고 뭐 1000원어치 팔거나 10배로 많이 파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머리에 떠오르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중간에 뭐
물론 있겠죠.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 숫자가 얼마가 있느냐가 이게 이제 지금 문제일 거고. 예.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아까 이야기한 뭐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체크하는 게 쉽지가 좀 어렵지 않겠지만 결국 핵심 기술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느냐 차별화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일 테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그 대표들이 와서 점검을 해서 서로 이제 그러니까 좋은 그 기술을 개발하고 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저희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이 닐슨의 그죠, 닐런 랭거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회사들하고 지금 이미 서너 개 회사들하고는 실사도 하고 있고 진행 중이에요. 왜냐하면 5월달에 이미 스타트업 팩토리를 설명을 하고요. 저희가 5월달에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20억 원을 잡아라 해서 스타트업 피칭 쇼를 했고요. 이게 롯데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들 10배로 키워준다 해서 지원 분야도 정했고 참가 자격도 정했고 특전 안내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가 절차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9월 10일까지 그죠? UN 미래 포럼 웹사이트 unfuture.org에서 신청을 받도록 스타트업 신청하는 이런 그 원서를 올릴 거예요. 언제까지 올리느냐 하면 저희가 한 뭐 7월 말 정도에 올려놓으면 9월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서 뭐 서너 페이지 또는 뭐 길게 쓰려면 10페이지 이상 써도 되고요. UN 미래 포럼 사무국에서 UN Futures 205 gmail.com에서 또 저희가 받고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고 행사 주체는 UN 미래 포럼이고 이스라엘 스타트업 팩토리 ISF예요. 줄여서 ISF. 그리고 꿈과 희망 법무법인 뭐 이런 쪽으로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원서거든요. 원서까지 저희가 미리 다 보여드리니까 원서에는 기업 정보, 사업 소개, 연락처 뭐 그리고 영어 그죠? 이 사람들이 영어를 봐야 되니까 한글 영어를 같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이제 기업이 10배로 엑셀러레이팅 할 수 있는 이런 스케줄을 우리 변호사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가장 적합한 이런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그 소개는 또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한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은 비행기 표가 뭐 비행기가 굉장히 비싸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유튜브 방송 박영수 미래TV에 여러분의 그 회사의 소개를 가지고 와서 뭐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가져와도 되고요. 소개를 해주는 이런 세션을 좀 가져서 앞으로 그 방송을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게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전부 번역 방송이 다 돼요. 그래서 번역해가지고 스스로 볼 겁니다. 이렇게 좀 쉽게 해서 우선 올해 안에 그죠 3개 내지 4개 정도만 좀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2년 안에 10배로 키워주는 이런 서비스를 닐슨에서 받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런 걸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네. 네.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2탄 조금 있다가 다시 2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NG도 없이. NG 없어요.